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6일 도쿄에서 376명, 카나가와 117명, 사이타마 135명, 치바 135명, 오사카 300명, 홋카이도 6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0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6만 5,040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6만 5,75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5명, 사이타마에서 5명, 홋카이도와 후쿠시마에서 각각 2명 등 총 3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00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01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4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만 80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7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7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8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39명으로 전체의 약 37%, 60대 이상은 총 98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38명, 직장 내 감염이 2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5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45명, 입원 환자는 7명 증가한 139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9,23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689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프로야구의 개막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입장을 위해 소독, 검온, 그리고 감염 시 추적을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 등록을 한 뒤 구장에 입장을 합니다. 지난 시즌의 개막전은 무관중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날을 맞은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応援なんかもみんなでわーなんてやらなかったですよ。応援の仕方も変わったし、今日はタオルでこれです。あとはライオンズ。 도쿄에서는 이날 376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7일 연속 지난주 같은 요일에 감염자 수를 웃돌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週間後は東京の場合1000いってもおかしくない流れになっているので、だからこそリバウンドはここでしっかりと抑えておかないと。 인파가 늘어나며 제4파에 대한 경계감은 곳곳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特に大阪府、宮城県、一部の地域でありますけれどもですね、増加傾向が顕著であ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我々危機感を持っております。 300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된 오사카. 감염자가 300명을 넘은 것은 1월 30일 이후 약 2개월 만의 일입니다. これからまた伸び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오사카에서는 감염 확대에 따라 이번 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음식점 등의 단축 영업 요청을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이후는 오사카시에서 오사카부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今後感染の拡大の速度が上がって右肩上がりにずっと増えてくるというような状況になれば、これは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の要請もするということも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번화가에서 변이 바이러스 클러스터가 확인된 에이메이언에서는 이날 새로 39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急激に拡大をしました。今回の愛媛県第4波では変異株の繁華街クラスターにより短期間で極めて多数の陽性確認、これが発生し、感染状況や医療提供体制の負荷という点で第3波を上回る状況になっていると。 전국으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월 말 시점에는 17개 지역, 약 200명이었지만 지금까지 38개 지역, 약 100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홋카이도에서는 80% 이상이 삿포로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지사는 감염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삿포로 시내에서 불효불급한 외출과 왕래를 자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40% 이상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자적인 관광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 한 명당 1박에 7,000엔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관광 지원책은 군마현에서 26일부터 현민이 현내를 여행할 경우 1박에 최대 5,000엔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東京とかやばいじゃないですか。いいキャンペーンだと思います。県内だったら、大丈夫だと。不安もあるけど、安心の方が。県をまたぐよりは安心です。 이곳에 위치한 한 호텔은 한때 예약이 전혀 없어 3개월 이상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またこういったキャンペーンが始まってくれたので、町自体が潤って賑やかになってくれることを願ってます。 하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곳은 감염 상황이 스테이지 2 이하인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고투 트래블의 재개는 6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관광 정책에 대해 감염증 전문가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どうぞ旅行に行ってくださいというメッセージになると思います。多くの人たちにとってみれば、もう感染はだいぶ落ち着いたんだというふうな捉え方にな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誤ったメッセージを皆さんに与え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感染のですね、広がりを、さらに後押ししかねないということも考えると、やっぱりこのタイミングでのいわゆる旅行への補助というのは時期尚早だ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 증상으로 판정된 것은 약 57만 8천 회 중 4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1일까지 접종된 화이자사의 백신 57만 8,835건 가운데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된 아나필락시는 181건이었으며 이 중 47건이 심한 알레르기 증상의 아나필락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 3월 19일 접종한 26세의 여성이 4일 후에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뇌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접종 후 아나필락시 증세는 없었으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선행 접종한 사람의 관찰 일지의 중간 보고에 따르면 2차 접종 후에 발열한 사람은 35.6%로 1차 접종의 3.3%보다 10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약 후지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다면 대량의 용암이 분출하고 단번에 주위의 거리를 집어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가정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17년 만에 개정된 후지산 분화 피해를 가정한 해저드 맵이 26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용암류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7년 전의 해저드 맵과 새로 발표된 것을 비교해보면 핑크색으로 나타내진 예상되는 화구의 범위는 17년 전보다 최신판이 크게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되는 용암의 분출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의 약 2배. 분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용암류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새로 카나가와현 사가미아라시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나 시미즈마치 등 12개의 시와 마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심지어 후지산에서 50km 떨어진 카나가와현의 오다와라시의 일부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そこまで来るとは思ってませんでした。箱根ぐらいで大丈夫なのかなって安心してました。 이로 인해 만일에 대비한 대피 방법 등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향후 30년 이내의 진도 6약 이상의 격렬한 지진의 확률을 나타낸 최신 예측 지도가 공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사위원회가 공표한 예측 지도에서 짙은 색 부분은 향후 30년 이내에 진도 6약 이상의 격렬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치시마해구나 난카이트로프 등 해구형 거대 지진이 예측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홋카이도 네무로시에서 80%, 미토시에서 81%, 토쿠시마와 코우치시에서 75%로 예측되었습니다. 2018년 지난번 예측과 비교해보면 후쿠시마시에서 9.3%로 2.2%포인트, 센다이시에서 7.6%로 1.5%포인트, 모리오카시에서 6.3%로 1.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日本はどこにも強い揺れに見舞われない場所はありません。特に、注意しなければいけない場所も具体的に示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いただきたい。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회계 총액이 106조 엔을 넘는 사상 최대가 된 내년도 예산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 회계 총액이 106조 6,097억 엔으로 9년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가 35조 8,421억 엔이 되었으며 방위비도 6년 연속 5조 엔을 넘어 모두 사상 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국회 승인 없이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예비비에 코로나19 대책으로 5조 엔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노리며 여야당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한 번쯤은 신경 쓰였을 교칙.
이러한 교칙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元が髪の毛茶色いのに黒染めすること。ツーロックとか、また髪色とか。白ソックス。下着が白というのがあって、やっぱり女の先生から月1回に頭髪検査と一緒に下着を見られるのがあって。 수많은 교칙 중에서 속옷을 흰색으로 입어야 하는 학교는 많습니다. 이 문제는 카고시마현 의회에서도 문제시되었습니다. 下着の色を指定したり、また教員が子どもに何色の下着を着ているんだとか、そういった目視でもされ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ことを聞くこと自体はですね、社会一般ではセクハラに当たると思いますよ。下着の色につきましては、成長した際にこの社会的なマナーでございますとか、あるいは周囲を不快にさせないとか、そういった教育の観点から定めているものと承知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카고시마시에서는 모든 시립 초중학교에서의 속옷 색깔의 교칙이 4월부터 재검토되게 되었습니다. 사가현에서는 속옷은 흰색만, 무릎 담요 금지, 가방 액세서리는 1개까지, 머플러는 코트 착용 시만이라는 교칙이 있었지만 1년에 걸친 재검토 끝에 4월부터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외출 시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칙도 있었습니다. 야간 외출은 남자는 오후 9시, 여자는 일몰까지 6곳에서 행해졌던 이 교칙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26일 오전 고등학교 교직원과 고교생 등 무려 19,000명분의 서명이 문부과학성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교복을 강제하지 않는 것과 불합리한 교칙을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学校に声を上げてもなかなか改善されない現状であったりとか、改善されなくて不登校になってしまう人が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文科省から、各学校に、方針を、示していただけることでやっぱり学校が、少し変わっ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 이에 서명을 전달받은 문부과학성의 와니부치 정무관은 교칙은 교장이 정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정부로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